막둥이들의 평균 수명은 보통 15년, 긴 경우는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무려 20년을 훌쩍 넘긴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150살까지 살았다는 건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막둥이는 이제 벌써 10살인데요. 제 소원은 우리 막둥이가 제가 늙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랍니다. 아마 대부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 사람처럼 강아지의 평균 수명도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막둥이들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이지만 막둥이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의 1년이 막둥이들에겐 5년인 셈이죠. 또 심지어 대형견들은 소형견들보다 수명이 2년 정도 더 짧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린 막둥이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막둥이들의 수명을 늘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오히려 막둥이들의 수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막둥이들의 수명을 줄이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막둥이들이 오래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의 막둥이는 20년까지 사는 장수 강아지가 될 겁니다. 저도 담배 냄새를 싫어하지만 막둥이들도 담배 냄새를 진짜 싫어하는데요.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옆에서 냄새를 맡는 간접 흡연만으로도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특히 후각이 예민한 강아지들에겐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건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담배에는 3대 유해물질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여 약 4천여 개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한 40여 가지의 각종 암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만 말씀드린 거고 사람에게는 유해하지 않지만 강아지에겐 유해한 물질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유해물질은 담배 연기 속에도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담배 냄새를 맡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배 냄새는 강아지 털에도 배게 되는데요. 담배 냄새가 막둥이 털에 묻게 되면 막둥이들은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 털을 핥습니다. 2차, 3차 간접 흡연을 하고 니코틴이나 타르 등이 직접적으로 막둥이들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최악이죠.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몸집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의 냄새를 맡더라도 훨씬 더 해롭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금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 고민해보셨거나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딱 뭐라 말하기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막둥이를 중성화 수술시킨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중성화 수술은 막둥이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플러스1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한 강아지의 수명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에 비해 1.5년 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성화 수술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막둥이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수컷의 경우는 고환암과 전립선 질병, 항문주위에 종양이 생기는 항문주 위선종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암컷의 경우 자궁에 세균이 번식해 염증이 생기는 자궁축농증이나 유선종양 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궁축농증은 10살쯤 되는 암컷 강아지의 4마리 중 1마리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 병입니다. 만약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의 경우 집안의 가구와 물건에 영역 표시를 하고 마운팅을 하거나 다른 수컷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심한 경우 발전기의 스트레스로 인해 암컷의 경우 밥을 먹지 않거나 수컷은 암컷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둥이의 수명을 늘려주고 다양한 질병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킨 거랍니다. 막둥이의 통통한 모습은 우리에겐 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이 귀엽다고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우리 막둥이에게 독이 됩니다. 비만은 사람뿐 아니라 막둥이들에게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빨리 죽는 강아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2018년 수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인 반려견의 수명은 저체중 반려견보다 2년 6개월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 막둥이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막둥이도 과체중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과체중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1. 갈비뼈가 잘 느껴지는지 체크해보세요.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느껴진다면 정상, 손에 힘을 줘 찾게 된다면 과체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2. 막둥이의 옆태를 확인해보세요. 배가 가슴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다면 과체중일 확률이 높답니다. 만약 우리 막둥이가 과체중이 의심된다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둥이의 다이어트는 보호자의 정성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람은 스스로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운동과 식단을 꾸준히 신경 써야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간식은 하루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게 주는 것이 좋고 사료는 칼로리가 낮은 체중 조절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나도 살 빼야 하는
여러분은 막둥이 건강검진을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저희 막둥이는 저번 달에 갔었는데요.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강아지는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잘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해진 상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곧 야생에서 공격당하기 쉽다는 걸 뜻하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자기를 버리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고 난 뒤에 병원을 가게 되면 이미 병이 너무 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빗질을 할 때나 놀아줄 때 막둥이의 피부나 컨디션을 확인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증상들을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막둥이의 삶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둥이들은 사람보다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강아지들에겐 입이 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막둥이들은 입으로 물건을 옮기고 장난감을 입으로 가지고 놀며 그 입으로 밥을 먹기까지 하기 때문에 입을 통해 세균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입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들은 치아 관련 질병이 많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치아 관리는 100% 보호자의 몫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양치를 할 순 없기 때문인데요. 보호자가 얼마나 양치를 자주 해주느냐의 차이거든요. 또 실제로 장수하는 강아지들 중 대부분은 치아 관리가 잘 돼 있기도 하답니다. 막둥이와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매일 한번 막둥이와 같이 양치를 해보세요. 강아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산책인데요. 산책은 진짜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산책은 알다시피 운동 효과,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키우기 등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강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산 강아지로 기네스북에 오른 블루이라는 강아지는 1910년에 태어나 1939년까지 무려 29년간 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 15년에 거의 2배를 산 겁니다. 또 태어난 날이 불확실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진 못했지만 맥이라는 강아지는 1986년에 태어나 2016년까지 무려 30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아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와 양을 모는 목축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강도 높은 산책을 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죠. 우리로 치면 매일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 두 강아지는 아까 수명이 길다는 소형견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살았답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산책을 꾸준히 시켜준다면 20년, 30년까지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꼭 옆에 와서 초롱초롱 눈빛을 보내는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사람 음식을 주지 않는 것도 장수 비결 중 하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 음식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어나 고구마 등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맛있는 강아지 간식과 사료들이 있는데 굳이 사람 음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하나 주게 되면 다음에 또 옆에 오게 되고 또 옆에 오게 되고 우리에게도 막둥이들에게도 결국 스트레스가 되는 행동입니다. 막둥이가 안타까워 보이고 나 혼자 먹기 미안하다면 차라리 막둥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줘보세요. 사람 음식이 따로 있고 내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옆에서 초롱초롱 눈빛을 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막둥이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도 예전엔 사람 음식을 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사람 음식과 강아지 음식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도 있답니다. 오늘은 막둥이들이 오래 살기 위한 장수 비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산책을 꾸준히 해줘야겠다, 양치를 빠지지 않고 해줘야겠다, 체중 조절을 해줘야겠다 등 다양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생각들이 여러분과 막둥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꼭 여러분들과 행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막둥이도 그럴 거고요. 막둥이 키우기 카페에 오시면 오랫동안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방문하셔서 막둥이도 한 번씩 소개해주세요. 여러분의 막둥이는 얼마나 귀여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